조선 남성들을 뒤흔든 두 여인. 왜 어우동은 처형당하고 황진이는 전설이 되었나? 조선을 뒤흔든 두 개의 스캔들. 조선. 유교라는 엄격한 도덕률이 지배하던 남자들의 나라. 여성에게는 오직 정절과 순종만이 미덕이었던 시대. 그런데 16세기, 이 억압적인 시대를 정면으로 비웃으며 조선 팔도의 남성들을 열광시키고 조정의 사대부들을 공포에 떨게 한 두 명의 스캔들 메이커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어우동, 다른 한 명은 황진이. 우리는 흔히 이 두 사람을 조선시대 유명한 기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오해가 시작됩니다. 황진이는 기생이 맞지만 어우동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촌, 즉 왕족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귀한 신분의 그녀는 수십 명의 남자와 간통하는 조선판 판무파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비슷한 시대를 살며 남성 중심의 사회를 뒤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우동은 풍속을 물랑케 한 죄로 처형당하고 황진이는 시대를 풍미한 낭만으로 기록되어 전설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의 가장 견고한 벽의 정면으로 부딪힌 두 여인. 한 명은 왜 죽고 한 명은 왜 전설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스캔들의 내막과 비극적인 최후를 낱낱이 재구성합니다. 어우동. 왕족의 며느리, 복수를 택하다. 어우동의 본명은 박귀금. 그녀는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의 딸로 태어나 세종대왕의 증손자이자 왕의 사촌인 태강수 이동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종친의 부녀자, 즉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조선 상위 0.1%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 태강수는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고 영경비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 살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그녀를 소박맞게 하고 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명문가의 딸, 왕족의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여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박귀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재탄생시킵니다. 그녀는 흑화했습니다. 나를 버린 이 남자들의 위선적인 도덕률, 내가 직접 짓밟아주겠다. 그녀는 기생 행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반 여인 행세를 하며 한양의 권력 있는 남성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시와 서예에도 능했으며 무엇보다 금기를 건드린다는 아슬아슬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캔들 리스트는 조선 왕조실록에 박제되었습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수십 명. 그 중에는 왕의 팔촌인 방산수 이난, 공신의 아들 노공필, 심지어 과거 시험에 갓 급제한 홍창 같은 엘리트 유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선 지배층 남성 사회의 도덕성을 통째로 조롱하는 거대한 스캔들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풍속을 무너뜨리다. 어우동 체포되다.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1480년 옥적을 건넨 한 남자가 발각되면서 꼬리가 잡힙니다. 어우동은 체포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족보를 더럽히고 사대부의 기강을 무너뜨린 국가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왕 성종은 격노했습니다. 왕실의 종친이 사대부의 아내가 되어 어찌 이토록 음란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신하들은 당장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와 그래도 종친의 아내였으니 유배를 보내자는 온건파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어우동은 옥중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억울합니다. 나랑 잔 놈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그녀는 자신과 간통한 남자들의 명단을 모두 불어버렸습니다. 조선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대부들.
하지만 성종은 이 스캔들을 덮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엘리트 남성들을 간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성종은 꼬리 자르기를 택합니다.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저 요보 한 년만은 반드시 죽여야겠다. 모든 죄는 어우동 그녀 혼자에게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1480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왕족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음란한 년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진이 기생의 길을 선택한 천재. 어우동이 죽고 약 30여 년 뒤 개성에서 황진이라는 전설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어우동과는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천민입니다. 재산처럼 취급되었지만 동시에 예술가로 인정받는 이중적인 신분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15살의 동네 총각이 자신을 짝사랑하다 상사병으로 죽자 내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내 죄가 크다며 기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혹은 서녀라는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황진이의 진짜 무기는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한시와 철학을 논할 정도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자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예술을 시험하고 남성들의 위선을 조롱하는 도구였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위선을 조롱하다. 황진이의 스캔들은 범죄가 아니라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1. 고고한 선비 벽계수 무너뜨리기. 벽계수라는 왕족은 나는 황진이 따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진이가 달밤에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시를 읊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푸른 산속의 벽계수야, 빨리 간다고 자랑 마라. 한번 바다에 이르면 다시 오기 어렵단다. 밝은 달이 빈산에 찼으니 쉬어가면 어떠냐. 이 시는 시냇물과 벽계수 선비 이름 밝은 달과 명월 황진이를 이용한 천재적인 중의법이었습니다. 이 고고한 척하는 선비님아, 나 명월이랑 오늘 밤 쉬어가면 어때? 이 유혹에 벽계수는 그만 긴장이 풀려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황진이는 그 꼴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이것은 간통이 아니라 조롱이고 풍자였습니다. 게임 2. 30년 묵은 지족선사 파괴시키기. 30년간 돌을 닦아 생불이라 불린 지족선사. 황진이는 과연 그럴까? 라며 그를 시험합니다. 그녀는 비를 흠뻑 맞은 채 암자를 찾아가 젖은 옷을 말리며 스님 앞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결국 30년 공든 탑이 무너졌습니다. 지족선사는 파괴하고 맙니다. 그녀는 남성들의 고고한 도덕, 종교적 권위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 위선을 확인하고 싶었던 아티스트였습니다. 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전설이 됐나?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어우동은 처형당하고 황진이는 전설이 되었을까요? 첫째, 신분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어우동은 왕족의 며느리, 즉 조선 지배층 인사이더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로서 정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통은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가문의 족보를 더럽히고 혈통의 순수성을 위협하며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적 범죄였습니다. 반면 황진이는 기생, 즉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녀는 천민이었고 애초에 정절을 지킬 의무가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와 자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벽 밖에 있었기에
벽을 깬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 기록의 차이입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범죄 기록입니다. 그녀는 풍속을 문랑케 한 요부로 기록되었고 그녀와 연루된 남자들 역시 간통죄로 처벌받고 탄핵당했습니다. 반면 황진이의 이야기는 어우야담 송도기 같은 야담집이나 시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이고 예술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파멸시킨 요부가 아니라 고고한 선비들을 시험한 천재 아티스트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와 엮인 남자들 서경덕, 벽계수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 낭만적인 일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우동의 스캔들은 현실이었고 황진이의 스캔들은 낭만이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현실의 반역은 처형했지만 문화 속의 일탈은 즐겁게 소비했습니다. 시대의 벽을 넘어선 두 여인. 어우동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1480년 그녀는 음란하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편과 그 남편의 위선적인 사회를 향해 자신의 몸을 무기로 던지며 저항했지만 결국 그 몸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부수려다 벽에 깔려 죽은 겁니다. 황진이의 최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죽거든 고고한 선비들 묘에 묻지 말고 누구나 오가는 길가에 묻어달라. 그래야 무사람들이 내 무덤을 밟고 지나가지 않겠느냐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혹은 금강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 남성들의 위선을 조롱하는 예술가로 남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어두운 억압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두 여인 어우동과 황진이. 한 명은 범죄자로 한 명은 천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황진이는 어우동이 피 흘리며 처형당한 그 벽을 가장 영리하고 가장 예술적인 방법으로 웃으면서 넘어간 진정한 승리자였을지도 모릅니다.